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국내외 증권사들이 한국 증시가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순환매 장세를 이어온 국내 증시가 공매도 제도 시행 이후 외국인 자금 유입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한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지수에 포함된 일부 중견기업에 대한 증권가 리포트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의 보고서는 100건이 넘어가는 등 대형주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텐센트가 AI 추론 모델 훈유안 T1을 공개해 기술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딥시크를 중심으로 중국 기술 기업들 간 AI 산업에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지난해 7조 원 가까운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기 매매 손익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주요 주가 지수 및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4인 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오예진입니다. 오늘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락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급등함에 따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코스닥은 모처럼 빨간불 켜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급락했었던 HLB가 오늘 15% 넘게 오르면서 일부 낙폭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 매수해야 될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짚어드렸던 KNJ와 TLB 등 시장에서 두 자릿수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오늘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강한 양봉 보일 종목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너11의 감독님이시죠. 이무학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좀 봄이 오나 싶어서요. 또 두꺼운 외투들을 넣었더니 또다시 추워지고 다시 꺼냈더니 다시 따뜻해지고 증시도 연초에 뭔가 좀 강한 미국 증시 대비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또다시 또 휘청거리면서 시장이 다시 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또 삼성전자 반등이 또 갑자기 나오니까요. 그죠? 정말 변화무쌍한 계절처럼 증시도 요새 투자자들을 약간 갸우뚱하게 하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증시가 왜 이렇게 좀 컬러가 잠깐 좀 변해가는지 또 이것이 과연 이어질 것인지 그러면 여기에 맞는 종목은 무엇인지까지 오늘 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또 자료들 많이 갖고 왔으니까요. 또 1시간 동안 저랑 또 좋은 수익을 위한 여러 가지 시장과 또 종목들 점검해 보시면서 한 주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약세를 보이면서 불안감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가져와 주셨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의 위너11 라인업 뒤에 있는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리온과 현대위아 수비수 라인의 종목들인데요. 지난주와 변동 없이 그대로 자리한 모습입니다. 미드필더 라인으로는 새로운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쿠키런을 활용해서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등 글로벌 사업을 확정하고 있는 데브시스터즈 새롭게 선발됐고요. 마지막으로 공격수 라인은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던 TLB와 RF 시스템즈 자리에 있고 동훈 아나텍 대신에 히든주가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라인업은 잠시 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 먼저 경기장 컨디션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코스피가 관망세에 6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의 이 조정이 단기적 조정일 거라고 보실까요? 네, 오늘 좀 주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우리 아까 라인업에서 보시면 일단 종목들의 업종 전략이 아니라 지난주에는 반도체를 많이 갖고 왔잖아요. 맞아요. 지난주에 말씀 좀 드렸죠.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때문에. 근데 오늘 반도체가 좀 많이 빠졌죠. 그죠? 그리고 다시 보시면 게임주도 올라와 있고요. 그죠? 그리고 히든 종목은 이따가 말씀 좀 드리겠지만 식음료, 자동차, 뭐 게임, 좀 전방위적으로 섹터를 좀 포지션을 좀 골고루게 분산을 시켜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오늘 얘기 드릴 키워드 하나는 이제 순환매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오늘 좀 중요한 시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공매도 3월 30일 날 시작이 될 짧게는 그러니까 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외에 일반 종목들은 거의 한 7년 만에 재개되는 공매도가 과연 시장에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 과연 득인지 독인지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순환매에도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왜 나스닥을 보면서 순환매를 말씀 좀 드릴까요? 순환매는 사람으로 치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겁니다. 그죠? 피가 혈색이 좋아야 건강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혈색만 조금 안 좋아도 뭐 황달 이런 증세로 보여지는 병명들이 또 굉장히 많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저리고 아프고 그죠?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그 순환매, 큰 순환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간, 그죠? 미국과 뭐 중국, 미국과 일단은 기준점은 미국이 되겠죠, 그죠? 전 세계 시가총액 50% 이상이 미국이니까요. 작년, 재작년처럼 미국이 이제 크게 갔다가 이제 중국이 항생지수, H지수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중국 증시 올라가고 우리도 거기 이렇게 따라가면서 미국 상승이 멈추는 큰 순환매. 자 보세요. 나스닥 지수가 14%가 2만 포인트에서 밀렸습니다. 그리고 반등은 3%밖에 안 나왔어요. 굉장히 작죠, 그죠? 굉장히 작은 흐름. 자 일단 보시면 FOMC에서는 지난주 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도표에서 3월달 FOMC는 점도표를 공개를 했죠. 인기 투표라 그랬죠. 우리 금리나 몇 번 할 것 같아요 하면서 빨간표 쭉쭉쭉쭉 찍어줍니다. FOMC 의원들이요. 그죠? 근데 보니까 한 뭐 두 차례 그냥 50bp 할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노멀한 수준이고요. 근데 지금 미국 증시를 쫙 보면 낙폭이 큰 것도 있지만 악재가 더 많아요. 뭐냐면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트럼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PC도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고 있어요. 뭐예요? 주식시장에서 최악이라 그랬죠. 그죠? 경기는 침체가 되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가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증시에서는 리세션보다도 굉장히 큰 뭐 경착륙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작나는 악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이 뭐라 그랬어요? 경기 침체는 아니야. 마이크론이 급락했지만 트럼프가 관세 부과는 언제나 유연한 거야라고 하면서 이 증시의 가장 이 빅마우스죠. 이 두 명의 발언들이 지금 나스닥 증시를 잡아주고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예요? 립이 이겨요? 지표가 이겨요? 지표가 이기죠. 그죠? 저는 일단은 미국 증시의 반등 폭이 상당히 미약한 게 일단 올해 증시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미국이 니네가 대장은 아니야. 그러면 미국에서 순환매가 도는 거죠. 어디로? 중국과 국내 증시와 뭐 유럽 증시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보이는 건 그렇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뭐 꼴찌 수준이었던 국내 증시의 흐름들을 보시면 자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가 6.5% 2월달 고점에서 밀렸다가요. 왜요? 1월달에 코스닥보다 못 갔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5%가 올랐습니다. 나스닥 14% 빠졌다가 3%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단연 굉장히 강한 모습. 일본 증시보다 훨씬 더 강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코스닥을 볼까요? 코스닥은 반등폭이 코스피보다 1월 달에는 강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약한 모습입니다. 자, 2월 달에 9.5%가 밀렸다가요. 뭐야? 지금 매매 잘 안 되시죠? 힘드시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럼 반등이 1%밖에 9.5% 밀렸다가 1%밖에 반등이 안 나왔다니까요. 자, 이건 또 무슨 순환매일까요? 아까 미국과 우리나라 이머징과 순환매가 돌았죠. 이건 큰 개념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번 물줄기를 바꾸면 그대로 또 오래 가는
한 2, 3년 후에 나타나는 순환매지만 또 이렇게 2, 3년, 1, 2년 갈 수 있는 순환매. 자, 그러면 이 순환매는 뭘까요? 코스피, 연초 코스닥, 지금 코스피. 자, 나라와의 다른 또 하나 또 다른 길로 한 번 더 세분화시켜 보면 네. 국가 간의 지수의 순환매죠. 그죠? 우리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순환매. 그죠? 코스피와 코스닥. 우리는 미국 S&P와 나스닥처럼 뭐 보완제 개념으로 가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대체제 개념으로 가면 얘가 안 가야 얘가 가고 얘가 안 가야 얘가 가고 이래요. 그죠? 그 기준점의 중심에는 물론 코스닥이 안 가니까 코스피가 가는 건 아니겠죠. 코스피가 가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덜 가는 거겠죠. 왜요? 바로 이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가총액 뭐 거의 압도적 1위 네, 삼성전자 연못안의 고래가 움직이니까 네, 코스닥 종목들은 너무 큰 고래가 움직이니까 이 조그만 새우 같은 종목들은 다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삼성전자가 코스피 반등 나올 동안 15%가 올랐습니다. 자, 삼성전자 15% 올랐을 때 코스닥이 저 정도밖에 5%밖에 안 올랐다는 건 오히려 다른 종목은 안 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빠졌다는 겁니다. 그죠?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희한한 게 올라갈 때는 지 혼자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다 끌고 내려와요. 그죠?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화면 한번 보여드렸죠. 네. 삼성전자의 급발진은 중소형주의 급브레이크다. 삼성전자가 박스권으로 안 움직여야 종목들이 간다. 종목 장세가 온다. 그래서 오히려 종목장의 여건은 삼성전자의 박스권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삼성전자가 여기서 움직여 버리니까 이 종목들이 쑥 반대로 쑥쑥쑥쑥 숫자가 줄어들면서 개별주들이 강했던 종목들 특히나 물론 뭐 공매도를 앞두고 있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뭐 종목들 뭐 조선주, 뭐 방산주는 또 뭐 악재가 나오긴 했지만 뭐 방산주, 전력기기 업체들 이런 종목들이 뭐 공매도를 떤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핑계인 것 같고 아직 일어나질 않을 일이고요. 또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또 패시브 자금도 들어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죠? 뭐 그것 때문인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지 않았나 좀 생각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순환매가 그냥 돈 거예요. 자, 순환매가 한번 돌아왔고 자 그러면 이 2년, 3년간의 도는 순환매는 아니에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순환매는 뭐 거의 1개월 주기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빠질 때는 같이 빠지더라도 움직일 때는 같이 이렇게 가지 않아요. 이렇게 뒤뚱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전략 세워야 돼요? 삼성전자가 6만 원에서 7만 원까지 간다라고 해서 코스피로 가자. 이거가 맞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순환매. 자 이번 4월 달은 그러면 코스피가 다시 6만 원의 박스에 걸리고 이제 다시 코스닥 종목들로 순환매. 어떻게 맞겠어요? 저는 후자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시장의 전략 전술들을 일단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은 그렇게 크게 볼 일정들이 없어요. 뭐 이 수요일 날 뭐 오늘 월요일 건 안 갖고 왔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뭐 있긴 있지만 기존의 이 이벤트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미약한 흐름들. 특히나 뭐 금요일 날 PC 물가들이 조금 나와주긴 하는데요. 지금 이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큰 악재가 하나가 심플한 악재가 하나 등장을 했다. 모든 이슈들을 그냥 블랙홀처럼 빨아버리는 악재. PC든 뭐 경제지표든 뭐 고용지표든 뭐든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뭐예요? 트럼프. 트럼프가 또 뭐 한다 그랬어요? 뭐 디데이가 온다 그랬죠. 상호 관세를 전격적으로 하는 뭐 4월 5일이야. 다 죽어서 4월 5일만 돼봐 하면서 뭐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또 협상용이긴 하겠지만 이런 악재들, 이런 이슈들 자체가 굉장히 좀 무의미한 그리고 트럼프의 입은 뭐 그게 데이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분석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지금 미국 증시 분석하는데 힘쓸 필요는 전혀 없다. 그죠? 뭐 트럼프와 뭐 한 나이 돼 있으신 분들은 네, 뭐 재료적인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선행매매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일은 만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을 보시면 FOMC에도 4월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우리 국내 증시에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 증시 당분간 내려놓고요. 커플링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이제 그죠?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흐름들 예를 들면 이번 주 뭐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또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죠? 국내 특유의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이 순환적인 이 시장의 흐름들을 잘 꿰뚫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신다면 우리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공매도 재개 이후의 시장 흐름들. 그러니까 외상 변수 매크로보다는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가 수정 보완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따가 공매도까지 포함해서 종목들 안내해드리고 우리 아까 종목에서 보셨겠지만 이 코스닥 바닥에서 2%도 반등을 안 주는데 우리 종목들 반도체로 딱 모아놨더니 그게 대장주로 막 40%씩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러한 종목들 오늘도 이따가 더 위너 11 히든 종목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시장은 뒤늦게 쫓아가면 안 됩니다.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죠? 먼저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자들일까요? 뭐 시장이 물론 내가 한 2, 30년 나도 전업 투자해봐서 나도 이제 흐름을 알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업이신 분들은 그렇지 않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초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가시고 감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또 시장 특히나 중요한 한 주입니다. 우리 요 직구 들어오시면 우리가 또 이 1시간 외에도 제가 주중 내내 장이 열리는 한 여러분한테 많은 내용들 전달해 드리니까 확인해 보시고 또 특히나 3월달 중요한 달 뭐 상장 폐지 시즌이기도 하고요, 그죠? 무엇보다 중요한 한 주니까 이 한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 저랑 같이 종목 전략들, 시장 전략들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의 키워드는 순환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보자면 미국에서 중국 증시와 또 국내 증시로 순환매가 도는 흐름이고 국내로 범위를 좁혀보자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순환매가 도는 흐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어떤 종목들을 내 계좌에 담아야 될지 고민 많으신 분들이라면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으로부터 장중에 인사이트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대내외적인 이슈에 시장에 좀 경계감이 자리한 모습인데 31일에 공매도가 재개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재개되면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오늘 일단 할 게 굉장히 많아서 제가 얘기를 잠깐 까먹었는데 잘 말씀해 주셨어요. 순환매, 예, 자, 국가 간 순환매, 그리고 국내 지수 간 순환매. 그 다음 순환매는 뭘까요? 업종 간 순환매. 업종 간 순환매. 예를 들면 조선주가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제 방산주가 갔다가 또 지금은 반도체가 갔다가 뭐 엔터주가 갔다가 이런 식으로 지수가 신고가를 가면 주도주가 쫙 끌고 가요. 근데 지금은 지수가 맴돌죠. 이렇게 계속 박스권이죠. 그럼 종목들이 신고가가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수익, 그러니까 배터리 짧게 줘야 돼요. 수익이 나서 안 팔면 2, 3일 있다가 다시 내려와 있고 다른 게 올라가 있고 이런 게 잘못되면 개인 투자를 어떻게 돼요? 에이, 저거 좋다고 샀더니 저거 물리고 이거 팔아서 저거 샀더니 이렇게 이런 장세에서는 매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강세장이 아니기 박스장이고요. 그죠? 순환매 장세에서는 좀 빨라야 돼요.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수익을 건너뛰고 순환매. 윈드 서핑 하듯이 파도 타기거든요. 이렇게 타시면 좋은 수익이 나고요. 반대로 타시면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그죠? 지수는 계속 가는데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깨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업종 내 다음은 업종 내 종목 순환매, 그죠? 뭐 HD 현대중공업이 대장이었다가 하나오션이 대장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는 종목 순환매가 계속 도는 장세예요. 저랑 같이 파도를 잘 타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자, 일단은 이 공매도는 아까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물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지만 저는 순기능이 더 많다라고 보면서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역대 공매도 금지 사례가 있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있었고요. 정말 끔찍했었죠, 그죠? 2008년도 제가 그때 공황장애 왔었어요. 저 이거 맞고 그때 당시에는 공황장애라는 질병이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 저도 몰랐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인가, 죽는 병인가, 그죠? 그만큼 멘탈을 전 세계 증권맨들의 멘탈을 흔들어놓은 사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 이걸 겪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위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공매도를 우리가 한시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역대 최장 기간 2020년부터 지금 최장 기간 공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드디어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공매도가 과거에 4차례 금지를 시켰는데 그 다음에 박살 났으면 무서워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또 작살 나겠다. 그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공매도 금지 재개 이후에 집 수익률을 1개월 단위 3개월 순으로 보면 어때요? 딱 한 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코스닥 지수가 8% 급락한 거 외에는 그 이후
수익률들은 다 꽤 괜찮았습니다. 그죠? 물론 그 안에 종목들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변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그런 거 세부적인 거 말고 그냥 보이는 것만 큰 국제에서 지수만 보면 어때요? 두려워할 거 없겠죠. 그죠? 올라가잖아요. 오히려. 그죠? 지금도 만약에 국내 증시가 뭐 코스피가 뭐 3,000포인트에 있다. 코스닥이 1,000포인트에 있다. 무섭죠. 그거 무섭죠. 그죠? 그러나 작년, 재작년 그렇게 글로벌 증시에서 왕따로 거의 꼴찌 수익률을 기록했었던 국내 증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외쳤던 거 뭐죠? 두려울 게 없다. 두려울 게 없다. 싸잖아요. 그죠? 증시의 가장 악재가 뭡니까? 비싼 거고 가장 좋은 악재가 싼 겁니다.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번 공매도 재개도 일단 두려워할 건 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초보자들이 저는 공매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많은 보완책을 갖고 공매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거든요. 지네들만 해요. 그죠? 자, 창하고 방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이 매수고 콜이고 공매도가 풋이 방패라고 칩니다. 이거는 만약에 전쟁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이 전쟁을 한다 치면 쪽수는 개인이 훨씬 많겠지만 그들은 방패까지 있고 이렇게 싸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막 살이 찢겨지든 뭐 하든 그냥 칼밖에 휘두를 수가 없어요. 매수밖에 못하는 겁니다. 하락장에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현금 갖고 있으세요. 현금 갖고 있으세요. 그러면 현금은 언제 갖고 있어요. 그죠? 다 물려 있지. 그죠? 그래서 방패를 같이 쓰자는 거예요. 자, 공매도를 금지시킨 거는 뭐예요? 얘네들이 방패를 지네들만 쓰고 너무 편법을 하고 불법 공매도를 하고 무차익 공매도를 하니까 이거를 그동안에 여러 가지 수정 보완을 하면서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아직 뭘 보완했는지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도 뭐 저는 100% 신뢰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난번보다는 나아지겠죠. 최소한 무차입 공매도는 없어졌겠죠. 그죠? 어찌됐든 공매도는 자, 잘 들으세요. 없는 주식을 빌려오는 거예요. 이 빌려오는 누구한테 빌려와요? 이게 기관입니다. 증권사들, 그냥 증권사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뭐 땡땡 증권사였으면 뭐뭐 오오 증권사, 그럼 오오 증권사한테 가서 나 이거 100주 빌려주세요. 그러면 100주를 대여해 갑니다. 10,000원짜리 주가를 그럼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팔아요. 없는 주식, 나는 주식을 안 갖고 있는데 없는 주식을 팔아요. 근데 그게 한 3개월 있다 보니까 50만 원이 됐네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을 빌려왔으니까 100만 원을 갖다 주면 되나요? 아니요. 주식으로 갖고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을 주당 5,000원에 100주를 사면 다시 50만 원이죠. 그러면 100주를 상환을 해요. 자, 그러면 나는 이 차액을 먹는 거예요. 50만 원. 그죠? 50만 원. 요새 뭐 미국 계란값이 뭐 장난이 아니라죠. 예를 들면 뭐 마트에서요. 계란 한 판에 10,000원이에요. 근데 중국산 계란이 들어온대요. 중국산 계란이 들어온대. 마트에서 10,000원짜리 한 판이. 그래서 내가 봤더니 이거 한 5,000원으로 떨어질 것 같아 한 판에. 자, 그러면 자, 도매상한테 가서 일단 띄워오는 거죠. 그죠? 자, 일단은 줘보세요. 줘보세요. 10,000원에. 이걸 띄워하다가 5,000원에. 만약에 5,000원까지 떨어지면 이제 5,000원에 팔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러한 그 풋으로 설정해서 내가 시세 차익을 먹는 거래가 공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순기능으로 보면 주식 대량 유통으로 인한 말 그대로 거래 활성. 우리가 부족한 게 지금 뭐예요? 유동성. 지금 보시면 미국으로 자금들 동학개미 다 떠나 서학개미가 있고 이제 뭐 중학개미까지 나오고 뭐 코인 하시는 분들 엄청난 이 많은 관심도가 많이 분산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주식으로 우리 이제 하방으로도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외발이잖아요. 한쪽만 콜밖에 못 치니까. 그러면 같이 해지를 하는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는 저기는 저거 못한대. 저기는 안 가. 저기는 한쪽 시스템이 없네. 마비돼 있네. 이런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과대평가된 기업.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과대평가가 됐는지. 예전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고점에서 한 80% 가까이 떨어졌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에코프로비엠이 없어요? 주식 포기자네. 주식 에코프로비엠이 있는 사람과 에코프로비엠이 없는 사람으로 나눠졌었어요. 그때는. 그죠? 주식하는 사람을. 그럴 정도로 심각한 버블이 꼈습니다. 50년치 수익을 땡겨다가 주가에 반영을 시켜버려요. 주식시장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주식시장을 그런 공매도가 만약에 있었다면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너무 고평가되어 있으면 위에서 누르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역기능은 뭐냐면 이거는 뭐 지금도 문제점이죠. 앞으로도 문제점이 될 겁니다. 악성 루머를 유포하면서 하방으로 치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력에서 확실히 딸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악기능이 있지만 일단 저는 악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1950년도에 마오쩌둥이 쥐 그리고 뭐 모기, 파리, 참새 이런 것들이 자꾸 이 피폐하게 농업을 망치니까요. 다 잡아 죽이라 그랬어요. 참새 2억 마리 잡아라. 그래서 중국에서 뭐 쥐퇴치 운동,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처럼 해서 참새를 씨를 말렸습니다. 2억 마리를 죽였어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한 4천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볼 게 없죠. 왜요? 참새가 물론 곡식도 쪼아 먹지만 해충들을 박멸해주죠. 해충들을 잡아먹잖아요. 그죠? 공매도도 마찬가지. 물론 이러한 역기능이 있지만 이거를 그냥 씨를 말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수급이 안 들어온다.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작하시면 되냐면 자, 예를 들어 신풍제약 같은 거요. 제가 2021년도 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런 거 공매도 치셔라. 왜요? 그때 코로나 때였어. 코로나 때 한참 이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가 있었습니다. 이미 나와 있던 약이기 때문에 신약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아요. 특히나 그때는 코로나 약이 없을 때여서 패스트트랙으로 많이 허들을 낮춰줬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말라리아 치료제 그때는 기억나시나요, 앵커님? 구충제를 먹었는데 막 암이 낫는다고 그러고. 맞아요. 그 무언비어가 네. 네, 그래서 막 암 치료제 막 구충제 먹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암치됐든 간에 저는 그래서 야 이거 말라리아 치료제 먹고 날 병을 전 세계의 이 60억 인구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이 말이 되나? 이건 누가 봐도 뻥 아닌가? 어찌됐든 막 지네는 막 임상하고 막 한다니까 주가가 코로나 신약주 중에 대장주였습니다. 2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창업주 2세는 미공개 정보로 수백억 이득을 취하고 뭐 다 임상한다고 해서 뻥치고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8,000원에까지 내려왔어요. 마이너스 97%입니다. 이걸 만약에 저기서 공매도를 쳤다면요. 이거 공매도 쳤다면 거의 100% 수익이죠. 100% 수익. 얼마나 투자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누가 뭐라 해도 이 뻥인 것들, 말도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공매도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QR코드 찍고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아직 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3월 30일 날 시작이 되는데요.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사전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저 할 때는 공짜였는데 지금은 4,000원 내야 됩니다. 1시간 동안 틀어놔야 돼요. 근데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저도 일단 틀어놓고만 있었는데 물론 잘 아니까요. 어쨌든 이걸 1시간을 들으시고 1시간을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이건 재밌죠. 이제 모의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공매도 모의 거래를 거치시면 두 가지만 하시면 뭐 빨리 하면은 하루에도 다 할 수 있고요. 그죠? 이 두 가지만 하면 이거 제 수료증인데요. 이 수료증을 줍니다. 자, 개인 공매도 서든음이 2021년도에 해놨거든요. 수료증을 수여함. 이거 지난번에 2021년도 하셨던 분들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냥 등록 이걸로 하셔도 돼요. 근데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저 두 가지 절차만 하시면 그리고 이 번호를 위에 보시면 번호가 있거든요. 그걸 증권사에 따다닥 입력하시면 공매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설레거든요. 야, 니네 다 죽었어. 저 고평가 주식들 있잖아요. 정말 신풍제약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저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버블로 주가가 올라갔던 주식들은 이제 주식으로 하방으로도 수익 낼 수 있고요. 우리 방송에서도
우리 공매도에 대해서 좀 버블인 종목들 우리도 뭐 옛날 좋은 종목만 갖고 와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반대로 저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저거 하방으로 한번 때려볼까요? 이제 우리도 무기 하나, 방패 하나 더 들고 싸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싸움은 더 치열해졌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장과 같이 왜 줬는데 안 들어요? 들어야죠, 그죠? 좋은 매매들 더 세져서 우리 위너 11도 종목들 시작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공매도 두 가지 하셔서 3월 30일 변화될 시장에 이게 바로 준비라는 겁니다. 준비를 하시고 또 좀 복잡하니까요. 이거 자체도 사이트도 그냥 딱 링크 걸어주는 게 낫잖아요, 그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하실 분들은 같이 함께 준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번 주 위너11 종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보시면 미드필더와 공격수 라인만 지난주와 다른 게 살펴지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중에 이번 주 MVP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사실 힌트를 살짝 드렸어요. 네. 워낙 시장에서 좋은 성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어떤 종목 먼저 살펴볼까요? 일단 수익률 순으로 가장 낮은 게 16%입니다. 네. 낮은 것부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RF 시스템 제가 뭐라고 소개해드렸죠? 시총 700억짜리 방위산업 막내 종목이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렇죠? 이런 신규주들은 뭐라 그랬어요? 기술적으로 이평선 분석은 크게 의미가 없다. 왜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문이 명확하지 않다.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업황의 분위기, 그리고 업황이 뭐라 그랬어요? 부모라 그랬죠.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애기들이 뭘 알아요? 애기들이 능력이 있나요? 혼자 우유라도 타 먹을 수 있어요? 아니죠. 부모를 잘 만나야죠. 그죠? 부모가 누구예요? 업황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산주들이 금요일 날 일단 한화 에어로가 유중 때리면서 뭐 주가가 빠지겠지 오늘 다시 반등 나고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지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거 그냥 한 번에 훅 칩니다. 그래서 여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훅 치는 매매들 그냥 여기서 16% 다음날 깔끔하게 수익 실현을 내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끝났나요? 방산이 끝났나요?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그죠? 그럼 신규주는 어때요? 여기 라인이 지지가 되면 얘는 또 언제든지 훅. 자, 그러면 얘는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내일 5,470원인데 예를 들어서 5,400원에 매수를 한다. 매수를 했어요. 5,400원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중에 계속 볼 수 없다. 그러면 한 6,000원에 매도를 쓱 걸어 놓는 거죠. 체결되면 땡큐, 아님 말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훅훅 윗꼬리가 달리는 특히나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은 매수를 하는 순간 매도로 걸어 놓으면서 대응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관련한 내용들 우리 또 갖고 왔으니까 이번 주에 보셨죠? 공격수를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들 그래서 LIG 넥스원의 주가 흐름을 같이 보시면 좋겠죠. 이거 제가 뭐라 했어요? 찍어라 스캔 종목을 이 한 장으로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일단 이건 뭐 이 한 장이라도 알아야 매매가 시장에 따라갈 수 있고 매매 실력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은 자료집 무료로 역시나 이번 주도 여러분들 방에 들어오시면 드리도록 하겠고요. K&J 멋있었죠? 적산병 21선 돌파 매매가 적중했습니다. 들어가서요. 16% 오늘도 또 올랐네요. 그렇죠? 오늘 반도체 안 가도 얘는 가네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반도체는 그냥 헤드트릭 한 종목만 꺼서 갑니다. 다른 건 반도체 없는데 또 K&J 말씀 좀 드렸죠. 유리기판용 폴리싱 장치. 자, 어때요? 제가 제일 잘하는 언더독 매매. 막내주들. 왜요? 방산에 다 가서 못 사시겠으면 방산주 요거 남았네요. RF. 기판주들 다 가서 못 사셨어요. 요거 남았네요. 기판주.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계속 찾아다니는 사람이다 보니 여러분들 잘 모르는 종목들도 제가 찾아서 이렇게 봅니다. 삼성전자는 기업 설명 볼 필요 없죠. 뭐 삼성전자 뭐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생소한 종목들 제가 작은 종목을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TLB 아셨어요? 모르셨죠, 그죠? TLB 뭐라 그랬어요? 첫 상한가의 헤드라인 전략이다. 첫 상을 항상 기억하라, 그죠? 하한가는 대신 최근 6개월간 하한가 간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말라. 최근 6개월간 상한가 간 종목의 머리 부근 시세를 항상 기억하라, 그죠? 헤드라인 전략으로 해서 지난주 MVP였습니다. 이번 주 또 MVP, 2회 연속 MVP입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보다 수익이 더 났네요. 30% 치고 올라오면서
또다시 고점을 경신하는 흐름. 오늘 시간에도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또 갖고 왔어요. 어디까지 가나 보려고요. 그죠? 보유자는 계속 보유하시고요. 신규 매매수자는 일단 기록 경신 한번 해보려고 갖고 온 거니까 신규 매수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나 같이 즐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 그러면 이 종목은 뭡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또 탁 찍어 가시면서 계좌 수익도 매매 노하우도 점핑시키는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MVP 종목들 알아보고 왔습니다. 세 종목 모두 다 급등세 보여줬지만 특히나 TLB 또 한 번 오르면서 30% 넘는 시세 분출한 만큼 오늘의 라인업 종목들도 많이들 기대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의 라인업 가운데선 저희 어떤 종목 먼저 살펴볼까요? 시간이 없어서요. 네. 일단 종목 갖고 왔는데 오리온 9점 몇 프로 수익 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괜찮아요. 계속 갖고 가시고. 그리고 데브시스터즈도 이평선 잘 돌아오고 기관 매수 들어오고 있죠. 근데 중국이랑 또 얼마 샬라샬라 하고 있죠, 그죠?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이 얘기들이 또 주가 게임주들 순환매가 한 번도 안 돌았어요, 그죠? 한 번도 안 돌았기 때문에 정말 한 번은 돌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갖고 있고요. JVM도 적산병 21선 돌파하고 여기서 못 잡았어요. 기다리셔요. 여기서 11선에서 여기서 잡으셔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갔다가 이렇게 여기 구간이 지금 걸려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11선이에요. 그죠? 11선이니까 요거 남았죠. 이렇게 가는 거. 그죠? 관련한 내용들 제가 좋은 얘기 너무 많은데 나중에 또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늘 히든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시장의 종목들의 AI와 관련해서 하드웨어가 움직였죠. 삼성전자 움직이고 하이닉스 움직이고 주성 엔지니어링 움직이고 우리도 TLB가 막 40%씩 올라가고 자, 이제 삼성전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6만 원 좀 쉬어라. 다른 순환매로 가자. 이제 한정 달렸으니까요. 그죠? 너 좀 쉬고 다른 쪽 순환매. 자, 다음에 어디가 돌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한령도 있지만 연초에 분위기가 좋았던 쪽이 있어요. 뭐냐면 하드웨어가 있으면 AI는 뭐가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있죠. 그죠? 엔비디아가 있으면 뭐 오픈 AI가 있고 중국의 딥시크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 하드웨어 쪽이 쉬면 반도체, HBM 뭐 이쪽이 쉬면 소프트웨어, 이 AI 소프트웨어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기업은 AI 언어 솔루션을 하는 기업입니다. 173개국, 38개 언어 지원을 하고 있고요. 1,400만 명의 유저를 갖고 있고요. 누적 데이터가 1억 2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1일 데이터 생성량 30만 개고요. 2,900개 이상의 파트너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 수치상으로 보면 거의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고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빅 메가데이터 언어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럼 뭐 하나요? 구슬도 서말에도 깨어야 보배죠, 그죠? 자, 이제 슬슬 대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쓰이고 있습니다. 3월달 최근 따끈따끈한 이슈인데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AI 통역 번역 시스템 제공. 이제 신세계백화점 가시면 로비친 가시면 이제 요게 있습니다. 이 38개 언어가 다 되는 거예요. 이 38개 언어를 지원하고 여기 보시면 텍스 세금환급 텍스 프리 어디서 해요? 뭐 어느 언어를 물어보더라도 여기서 다 뭐 인디언 언어만 아니면 38개국 주요 언어들은 다 실시간으로 통역을 할 수 있는 이 기계 드디어 매출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죠? 신세계 이런 좀 부분들 또 특히나 더 좀 신세계는 뭐 그렇다 치고요. 뭐 그죠?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애플의 iOS 개발자 컨퍼런스 중국에서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중국 1월 1일하고 2일 날 애플 생태계 컨퍼런스예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 iOS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사들이 모여서 중국 개발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실시간 통역 솔루션을 이 회사 걸 썼습니다. 자, 애플 제품을 컨퍼런스 하는데 이 많은 다국가 기업들이 언어가 이 기업이 실시간으로 라이브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요.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얘네 애플 iOS 개발자 컨퍼런스에 얘네 제품이 들어갔어. 얘네 걸로 통역을 했단 말이야. 자, 보니 애플 비전 프로 이제 애플 비전 프로 이거 한데 굉장히 비싼 기계 있잖아요. 이게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이거는 저도 굉장히 비싸서 못 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운영 체제에서
AI 동시 통역을 아까 썼던 거 라이브 트랜스포레이션 이거 앱을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 너무 딱딱 뭐가 맞지 않나요? 에어팟에 이제 실시간 통역 기능이 됩니다. 통역사들의 밥벌이가 정말 이제는 줄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차기 애플 에어팟에는 이제 실시간 통역 기능이 달고 나와줍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 자, 너무 빌드업을 했나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그 부분들이 주가에 좀 흔적들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가를 볼 때 물론 위에서도 내려봐야 됩니다. 얼마나 빠졌지? 낙폭과대주인가? 근데 저는 이런 거는 잘 좋아하지는 않아요. 낙폭과대주라는 단어는 굉장히 주관적인 단어잖아요. 위에서 30% 빠지면 낙폭과대주입니까? 아까 신풍제약처럼 97% 빠지면 낙폭과대주입니까? 그럼 반등을 주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걸 좋아해요. 고점이 낮아지는 것도 물론 뭐 어디가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요, 그죠? 그것도 물론 매매를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밑에서 위로 빌드업하는 것들. 뭐예요? 고점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도 저점은 누구나 만들 수 없다. 올라가는 거는 내가 속해 있는 테마가 올라가서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요. 어느 날 지수가 아싸리 뭐 한 10% 올라간다 칩시다. 지수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요. 단기적으로 재료가 나와서 잠깐 올라가기도 하고요. 주문 실수에서 뭐 잠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저점은요. 그 종목의 주인만이 만들 수 있어요. 왜요? 지수가 떨어지는 걸 개인 투자자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막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종목에 뭐 이슈가 나왔어요. 주가가 내려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종목의 세력, 그 종목의 주인밖에 없어요. 외국인도 세력이 기관수. 여기에 뭐 주가를 막 이렇게 하는 세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작년부터 계속 빌드업을 하는 모습들이 일정 구간 뉴스마다 보이더라고요. 그죠?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또 주가를 눌러놓고요. 거래가 죽어버려요. 예. 그리고 한 번 또 상승시켜 놓고 거래가 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슬슬 지금 다시 빌드업. 자, 보세요. 저점이 1, 2, 3, 4. 자, 이번에 4가 중요한 게 뭐냐면 2만 원입니다. 2만 원. 이 과정 속에서 이 가격을 중요시 보는 게 뭐냐면 2만 원이 뭐라 그랬어요? 하이웨이, 고속도로 진입. 왜요? 호가가 50원씩 뛰잖아요. 여기는 2만 원 밑은 국도예요. 그죠? 10원 이렇게 올라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10원 단위 호가가 어때요? 19,980원, 19,990원에서 2만 원, 2만 10원, 2만 50원, 2만 100원. 그러면 주가가 이제 허들이 굉장히 주가 속도가 허들이 낮아지면 주가가 파바바바박 뛰고 올라간 가격대입니다. 지난번 상승 때 봤잖아요. 그죠? 1차 상승 때는 걸렸어요. 2만 원에서.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죠? 2만 원 돌파한다고 뭐 다 돌파하면 주가 다 급등하게. 오히려 10개가 2만 원에 진입을 시도를 합니다. 이 중에 통과하는 거 한두 개밖에 없어요.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종목도 재수합니다. 아이씨, 이번에 안 되네. 2수하고 3수하고 4수하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번에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2차 재수했을 때 굉장히 크게 한번 30-40%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한번 주가를 죽여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스리슬쩍 사부작 뭔가 주물럭거리는 게 보이시죠? 그죠? 거래량이. 그죠? 거래량이 반짝 프레시가 반짝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이거 2만 원 가격대 21선이 딱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날이 이거 딱이다. 이거 오늘 방송날이 딱 접근하기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좀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정리하자면 뭐예요? 이제 순환매 오늘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오늘 강의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 순환매. 자,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오는 순환매. 그죠? 이 순환매에서 이 이슈 일정들 AI와 관련해서 애플과 이러한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이 이야기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드디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작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말 올해가 가장 두근대는 한 해가 된 기업이 아닌가
이런 거를 그러죠. 뭐 증권사 리포트로 쓰면 도약의 한 해, 퀀텀 점프의 주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또 이 기술적인 분석까지 하는 전문가잖아요, 그죠?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그렇다고 치면 자 여기가 아주 21선이 맞닿아 있는 이 지점이 급소. 아마 다음 주 우리 또 이너11 우리 복귀하는 시간에 수익 리뷰하는 시간 자랑하는 시간이죠, 그죠? 제가 이렇게 잘했잖아요. TLB 이렇게 잘했잖아요, 그죠? 아마 다음 주 MVP 이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들, 꼼꼼한 전략들, 종목명 우리 또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친절하게 종목명과 함께 더불어서 시장 전략까지도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알려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혼자서 방황하지 마시고 순환매 장세는 잘 타면 수익 엄청나요. 깎으로 타면 어떻게 돼요? 깎으로 타면 저기서 물리고 팔면 떨어지고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고 순환매를 거꾸로 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모르시면 아무 매매도 하지 마세요. 순환매는. 근데 잘 탈 자신 있다. 평소보다 수익이 2배, 3배 이상 빨리빨리 날 겁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들, 종목들 우리 내일부터 또 공개해서 같이 갈 테니까 함께 보시고 다음 종목은 시간 관계상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다시 내려왔더라고요. 그죠? 한번 소개하고 뭐야? 소개한 다음 날 내 방송을 쩐주들이 봤나? 세력들이 올리나 했는데요. 다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또 그냥 뭐 러프하네요. 박스권 하단 상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 같아서 지난주 방송 못 들으신 분들 내일 종목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 번 더 트라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히든 종목 2종목 살펴보고 왔습니다. 히든 종목인 만큼 방송 중에 종목명을 공개하진 않는데요.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히든 종목에 대한 내용은 물론이고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막 하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양시장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공매도 재개를 일주일 남기고 가져가야 될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주 MVP 종목은 TLB로 30% 넘는 시세 분출했고요. 히든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중에 전문가님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